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국민들이 걱정했던 사건이죠. 미국에서 체포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내일 새벽 1시쯤 비행기가 이륙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출국 12시간을 앞두고 전세기 출발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일도 있었죠. 당시 현장에서는 아무런 공지도 없었고 위압적인 태도만 보였다는 소식이 오늘자 주요 신문 일면을 채웠습니다. 갑작스러운 미국 측의 이런 행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을 이제 굉장히 띄엄띄엄 보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최우방 국가였고 또 중국과 북한을 경계선에 있는 지리적 위치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정말 최우방국 중의 우방국이었는데 이에 대한 예우가 사라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우가 사라진 배경에는 직간접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도 서려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지금 사실 한국인 300명 이상을 체포했던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 이스타 비자나 비원 비자 같은 경우에 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법상으로 위법인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걸 묵인해 왔죠. 여러 나라들을. 왜냐하면 자국의 경제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먼저 당연히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관계인데 그것도 미국의 전승절에 참석한 다음 날 바로 기습적으로 이렇게 다 체포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가 서려 있다라고 분석해야 맞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급하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왔던 것이나 그리고 지금 이런 시간들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무게를 지금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낮게 보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이 지금 스탠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이렇게 1차 후퇴, 2차 후퇴 정도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요. 그간의 우방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남겨두는 것은 결국에는 이 피해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니 빠르게 입장 정리를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익이나 국민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들은 언제든 협조할 의지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러니 이러한 지금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빠르게 집중하고 실체를 만들어 가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사안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미국을 탓하는 언론도 있던데 미국을 탓한다고 미국이 우리 언론 읽고 미국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알지 못한 우리 이재명 정부 외교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누나가 저 하촌 누나가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데 지난 여름에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몇 번 했는데 교포 사회는 이미 올 상반기 트럼프가 되고 나서부터 영주권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권자 말고 영주권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영주권 있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나가, 학생들도 나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포 사회는 이미 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불안감에 지난 상반기를 보냈고 하반기는 더 큰 불안감에 시달렸는데 그것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외면했죠. 그 현상들을. 대비를 했었어야죠. 통상의 영역이, 그러니까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산업통상부가 그리고 뭐 기획재정부가 뭐 관세 같은 거 협상하면서 그 통상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을 기울였는데 정작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의 영역인데 외교가 똑바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민들은 이미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300명을 붙잡아가는 겁니다. 이미 신호가 있었죠. 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갑 채워서 우리 국민들을 감옥에 가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날벼락 같은 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미국이 잘못했어. 미국 왜 그래? 이거 우리 사태질 하면 뭐합니까? 미국은 강대국, 우리 약소국인데.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포 사회는 이미 다 알았어요. 유학생들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미국 들어갈 때 잘못하면 비자 거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포 사회나 유학생 사회들 이미 자기 스스로 미국에 대해서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한데 우리 외교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이 나쁘다고 삿대질 한 게 아니라 아무 효험이 없는 거고 우리 외교의 실패다. 우리 외교가 우리 국민들 하나 건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좀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외교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미국 뭐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은 뭐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뭐 일본보다도 더 높은 관세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FTA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0%에서 25%로 관세가 폭증했는데 그러한 성적표도 사실 미국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린 거였는데 결국 그 관세 협상은 뭐 그런 대로 노력을 쏟았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대비책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그러한 인권 유린을 당했는데 우리 국민 보호의 책임은 우리 국가가 져야 되는데 우리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다. 그런데 지금 뭐 국회에서 보면 뭐 3대 특검을 하느니 그런 걸 보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 보호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 나라의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우리 외교가 정말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질책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우리 위원님 말씀을 잘 정정을 하는데 정정을 하나만 하면 우리 외교가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외교가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정권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외교 참사라는 말을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외교 참사다 이거는. 외교 참사고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의 선봉장인 미국의 손을 벗어나서 계속 공산주의 진영의 선봉장인 중국 쪽으로 좌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됩니다. 사실 관세 전쟁의 본질은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과 미국의 세계 패권 전쟁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 참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 사람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미국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6천억 달러나 투자하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미국과 미국인의 자긍심은 경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의 선봉장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계의 자유를 지킨다라는 이것에서 긍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긍지를 지금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우방국인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이 아닌 계속 공산진영 쪽으로 좌클릭하는 데서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뭐 만에 하나 강제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 뭐 이스타 비자든 비원 비자든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최소 5년에서 길게는 정말 영구적으로 이거 비자 발급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출입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도 더 큰 과제, 더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하신 네. 대로 중요한 게 이제 귀국 예정인 한국인에게 앞으로도 이제 미국에 출입국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그럼요.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비자 문제를 해소하는 거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이게 미국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에 대한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기 이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한 전수를 요구하거나 그리고 더 큰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면 지금 국내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미 6천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 실질적으로 일본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총 생산의 절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양의 투자를 하면서도 받아올 것은 하나도 못 받았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지금 자동차 관세 같은 거 0%였어요. 미국 일본 2%였는데 일본이
15% 올랐고 우리가 설령 15% 똑같이 맞춰줘도 기존보다 일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 지금 불리한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모든 상황에 브라인드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잘한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레거시들이 그렇게 일방 보도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금방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됩니다.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오픈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야당에게도 정확하게 오픈을 해야, 우리가 지금 이게 국익과 관계된 거면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을 도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한테까지도 이 브라인드를 친다라고 하면 야당이 협조를 하고 싶고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지금 기타 투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최소한 우위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리고 혜택을 가져올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가져올 수 있게끔 미국과 협상의 중점의 하나의 사안으로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같은 일 반복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지금 제가 볼 때 외교적 경험이 없어요. 제대로 된 외교적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놓치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구조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연구하고 그리고 전문가를 둬라, 제발. 전문가들을 좀 두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동향을 감지하는 최우선 기지로 볼 수 있는 미 대사관이 9곳 중에 지금 현재 4곳이 공석인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미국을 상대하겠습니까? 지금 대사관이 벌써 절반이 공석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인 책임감을 가져라, 외교적 책임감을 가져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좀 제발 가져라. 그러면 이게 당신들의 행동 하나나 결정 하나가 국익과 국민에게 분명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지금 정치를 해서 되겠는가?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교적 투명성을 좀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대통령 혼자, 민주당 혼자 외교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무언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를 잘 아는, 미국 조야의 많은 인력 풀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다선 의원들 중에 미국의 여러 가지 연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을 여야가 한 팀을 꾸려서 특사단을 만들어야 된다. 대미 특사단을. 우리 인력이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들 그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미국 국무성에 가서 담판을 지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미국에 직접 투자를 통해서 공장을 계속 짓는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사촌 누나가 조지아주에 산다고 그랬는데 조지아주는 옛날에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인데 지금 뭐 거기 물류센터를, 농장들에다가 전 물류센터를 짓는답니다. 공장으로 다 변하니까 주변이 물류센터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려면 인력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 인력들을 보호할 차원을 만들려면 지금 기존의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야당의 힘이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뭐 집권을 해봤으니까, 야당도 국민의힘도 그분들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현안이 있고 미국 조야의 발이 넓은 분들 데리고 가서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비자 이거 좀 더 줘야 된다. 이거 쿼터가 지금 너무 적다. 이거 풀을 뭐 1년에 한 10만 명, 20만 명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범정부 차원에 그다음에 야당까지 아우르는 그런 대미 특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외교에 나서야지. 그래야 뭐 될똥말똥인데 저는 그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는 걸 보면 계속 뭐 특검 얘기만 해요. 특검 얘기만 뭐 그 우리 국민들이 300명이 미국 교도소에 붙들려 들어갔는데 너무 한가해요. 지금 보면. 저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특사단을 만들어서 대미 외교에 나서야 된다. 안 되면 대통령께서 함께 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미국 가서 정말 단판 지읍시다. 이런 각오를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계속 고생한다. 돈 주고 뺨 맞고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 대미 투자에 대해서 인력이 갈 때 정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말 결단을 내리셔서 야당에게도 좀 손을 벌리시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면 야당이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지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정말 여야가 이럴 때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손을 잡는 그러한 협치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한미 동맹에는 문제가 없다,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으로서는 불안과 분노가 함께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정부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정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좌우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진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국민들 간에도 갈등이 굉장히 반복되고 이 현상을 놓고도 사실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럼 한쪽은 지금 미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쪽은 또 미국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서 우리 기업이 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았냐, 우리 기업을 탓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그리고 보수의 지지자들은 지금 이재명의 이런 외교 참사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에는 하나로 모여지는 것은 좌우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 국가의 지금 무능함에 대해서는 강도가 다를 뿐 인정하고 있다. 자, 그럼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분명히 이제 100일 지났어요. 100일 만에 이런 참사들이 계속 터지면 이거 사실은 레거시가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서 이런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지금 대형 참사들이거든요. 줄줄이 대형 참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100일 만에 보여준 게 이 정도라면 지금 남은 시간 너무나 길거든요. 이거 지금 4년하고도 지금 9개월 남은 겁니다. 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4년 9개월 뒤에도 여전히 지금의 대한민국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은 정치 보복 멈추고 특검 멈추고 여기에 지금 모든 에너지 구할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에너지 지금 외교로 돌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에너지 지금 민생으로 돌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에너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에너지 다 정치 보복에 쏟고 있으니 어떻게 외교인들, 경제인들, 무엇인들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치 그 자리에 올랐으면 하라는 말씀 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